인지이론 요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지구조의 재구성, 인지구조의 재구조화, 이것을 학습으로 본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인지구조의 변화, 인지구조의 리컨스트럭션, 재구성, 인지구조의 재구조화를 학습으로 본다. 인지구조가 뭐냐? 머릿속에 지식의 지도입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저 남쪽 남해 쪽에 시골에 사는 섬마을에 사는 어떤 친구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그때 서울에 관한 지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근데 처음에 이제 고속버스로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에 내렸어요. 천호동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천호동까지 버스를 타고 아주 유심히 거리를 보면서 천호동에 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 그거를 했을 때 그 남해에 사는 친구의 머릿속에는 이제 서울에서 고속터미널 강남에서 천호동까지의 이제 지도, 거리, 위치 이런 정보가 머릿속에 있게 되죠. 그 다음날 경복궁을 갔어요. 그래서 경복궁, 덕수궁, 중앙청, 정부종합청사 그쪽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천호동에서 거길 갔다 거기서 그 다음날 이제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서 이제 여수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녔죠.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이제 보다 더 변화된, 보다 더 재구성된 서울에 관한 지도가 그려지게 되죠. 천호동에서 경복궁, 덕수궁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의 지리가 어느 정도 재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인지구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이론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인지구조가 변화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교육학 첫 시간에는 교육학 영역에 대해서 그 학문이 지식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엉성한 지식의 구조가 있었을 겁니다. 한 학기 끝나면 거기에 뼈대가 더 튼튼해지고 줄거리가 되고 또 잎사귀도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트 시어리, 퀘러, 이제 침팬지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어요. 이제 큰 박스, 작은 박스, 천장에 바나나, 이렇게 큰 박스와 작은 박스를 놓고 천장에 바나나를 달아놨어요. 침팬지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침팬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큰 박스 놓고 작은 박스 놓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의 장면, 하나의 상황을 침팬지가 통찰을 한 거예요. 내가 바나나를 먹고 싶은 나의 마음과 바나나의 관계, 바나나와 박스와의 관계, 큰 박스와 작은 박스의 관계를 통찰을 하고 연결을 지은 겁니다. 관계를
이렇게 연결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놓고서 올라가서 따먹으면 되겠구나.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우연히 갑자기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나나를 따먹은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나나가 목표입니다. 박스는 수단이에요. 바나나와 박스,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침팬지가 통찰을 했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필드를 통찰해서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해서 침팬지가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면을 다시 구성을 하는 거죠. 큰 박스, 작은 박스, 바나나, 이렇게 다시 장면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레빈의 필드 시어리를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역시 조금씩 비슷합니다. 읽어보면 목표, 꿈, 희망, 요구가 있을 때 K는 내적으로 긴장하고 그 긴장에 의해서 행동이 발생한다. 여기에 필드에 내가 있고 환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behavior equal F 괄호 열고 person 곱하기 environment 가로 닫고입니다.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환경을 가리켜요. P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원함, 개인의 목표, 개인의 희망, 개인의 요구,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 방향과 크기, 이런 게 있을 때 환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목표와 꿈과 희망과 요구가 없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적인 욕구가 있을 때 이제 그 자기 주변의 환경을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은 일어난다. 학습자의 기대, 욕구, 능력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인간 유기체와 환경의 함수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지구조의 변화, 재구조화 되는 것이다. 거기 보면 변별, 종합, 재구성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고 이 친구는 이래. 이렇게 친구들에 대한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죠. 그렇죠. 친구들을 좀 분별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고 이 친구는 이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변별이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종합을 하게 되죠. 좋은 친구들, 리얼 프렌드, 진실한 친구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은 이래. 나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해. 나한테 잘해줘. 먹을 것도 잘 사주고 많이 베풀어. 이렇게 공통된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프렌드를 일반화 시키게 되죠. 이렇게 한 줄로 쭉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요. 또 나쁜 친구들은 이래. 이렇게 범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구분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리얼 프렌드, 심플 프렌드, 단순한 친구, 친실한 친구, 이렇게요. 그렇게 이제 하고서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쳐버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야.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내가 아팠을 때, 곤란을 겪었을 때, 잘못했을 때 이렇게 그 친구들은 떠났었지. 나를 무시했었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어떤 친구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지식 정보를 통해서 우정은 사랑에 앞서는가, 우정은 사랑보다 중요한가, 우정은 사랑의 기초야, 우정을 잘하면 사랑도 잘하게 돼. 이런 지식을 발달이론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의미를 더 발견을 해나가게 되죠.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친구에 대한 나의 인지구조보다 점차 더 이렇게 범주로도 구분을 하게 되고 우정 또는 친구에 대해서 더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재구조화되는 것이 학습이다 라는 것이 창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비는 person과 environmental에서 그 person, 개인, 유기체는 벡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심리적인 힘이 있다. 심리적인 힘이 있어서 꿈이 꿈틀대고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그 벡터가 이 심리적인 힘으로 커지게 되고 강력해져서 나로 하여금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벡터라고 거기 있죠. VCTOR 벡터 심리적인 힘이다. 개인의 요구나 목적이나 바람이나 그런 것들의 방향과 크기를 뜻한다. 그 다음 톨만의 기호 형태 이론을 보면은 미로학습 아까 조금 전에 미로학습이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자극과 반응으로 학습을 보는 건데 여기는 인지구조의 재구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커다란 미로박스를 만들었어요. 고양이를 여기 출구에 먹이를 갖다 놨어요. 그럼 고양이는 처음 이렇게 놨을 때 쭉 가다 막혀서 돌아오죠. 그때 머릿속에 이 미로박스에 대한 인지구조는 쭉 갔다 쭉 온 거 요거밖에 없죠. 일로 갔다 또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지구조가 두 가지 길이 생긴 거죠. 지식의 지도가. 그럼 또 일로 갔더니 또 안 돼.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때 찾아서 그래서 여러 번 시키면 수십 번 시키면 이 고양이가 미로를 다 파악을 하게 되죠. 수십 번 끊임없이 계속 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구조가 이 미로박스에서의 지도 인지구조가 계속 재구성되고 더 세련돼지고 더 정교해지죠. 마침내는 이 지도에 대해서 미러박스의 길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인지구조가 확실하게 한정적으로 치밀하게 정교하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가 뭐 때문에 움직였어요? 먹이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고양이가 움직이는 거죠. 목표, 어떤 성과, 이것이 학습에서 학습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미러 박스에서 고양이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다 보면 먹이에 가요. 근데 이렇게 가면 가장 빨리 쉽게 찾아. 그 길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고양이는 멀리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항상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을 찾더라 하는 겁니다. 쉬운 수단, 짧고 쉬운 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최소 노력의 원리라 하는 것이죠. 학습을 할 때도 최소의 노력으로 성과를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구조의 재구조가 되는 거야. 인지구조가 성숙해지는 거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를 반복하는 거야. 행동은 목표가 있을 때 행동이 조직화돼. 스스로 통찰 경험하는 학습은 기억과 파지가 강화돼. 고양이가 미러박스에서 스스로 행동한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본 게 아니죠. 자기가 행동한 거예요. 행동, 경험하는 학습은 기억과 파지가 오래 간다. 그리고 다른 학습을 할 때도, 유사한 학습을 할 때도 쉽게 그 학습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교육심리학에서는 천이라고 해요. 트랜스퍼. 영어로는 트랜스퍼. 우리말로 한자어로는 천이.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학습을 쉽게 촉진하는 정도를 천이라고 합니다. 통찰을 했을 때 통찰을 통한 학습은 그 다음 학습을 촉진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학습이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한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인지구조를 재구조와 세련되게 계속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지구조를 재구조화를 쉽게 하려면 나와 친숙한 것이 쉽게 있게 재구성이 됩니다. 나와 유사한 것, 내가 잘 아는 것, 그리고 단순한 것, 이런 것들이 보다 쉽게 재구조화가 되는 것이죠. 쉽게 인지구조를 정교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